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복독방 기자들 10만 구독 기념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무려 40만 3,751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복독방 기자들 영상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원장님 지난 2021년 연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신 영상에서 그때 집값이 머리끝을 가고 있다. 그 고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좀 소감은 어떤가요? 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기쁘게 왔는데요. 우선 그 결과가 잘 맞으니까 저도 흐뭇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온 이유는 그렇게 또 신뢰하는 이런 분들에게 또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예측을 좀 말해주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선행 요인을 보고 변수를 보고 제가 예측했는데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보면 집값이 예를 들면 2014년부터 6년째 올랐거든요. 2021년이. 근데 과거의 사이클로 보면 최대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가 6, 7년이에요. 그러니까 6년 올랐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고점 꺾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래량이나 또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변수 요인을 할 텐데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그러니까 10년 주기설 그다음에 이제 변화 요인을 알면 그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다. 선생님 최근 안개수 장세가 지속되면서 혼란스러운 실수요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예, 그렇죠. 지금 시장은 과도기의 전형적인 조정 국면이에요.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아까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2021년 10월경에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찍은 듯해요. 부동산원 자료가. 저도 오늘 수치를 좀 말하길 좋아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학은 수치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6년 오르고 2021년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10월에 고점 찍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하락기에 있어요. 근데 왜 조정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은 그렇게 폭락하거나 급락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사이클 측면에서는 하락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특징은 거래 절벽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이게 선행 지표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급이 부족하죠. 이 말도 중요해요. 지금 30에서 50%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은 거의 반토막이 나거든요. 서울하고 수도권이. 그래서 전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는 원리와 매매 가격이 오르는 원리는 서로 좀 달라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전세는 단순해요. 전세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오르내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도 올라요. 그게 1, 2분기이고 예외적인 경우는 조정기라든지 이럴 때는 이게 한 1년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상당 기간 지금 오르고 있죠. 올 상반기 앞으로 오르는데 지금은 거래도 절벽 하락한다고 그러면 전세 내리고 매매도 내려야 돼요. 근데 전세가 올라요. 지금 혼란스러운 게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 결국 한 1년 정도 오르면 그게 언제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내년 정도 돼요. 작년 9월부터 10월부터 전세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서울은 8월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집값도 올 하반기 이후 1년이 되는 8월 9월 이후에는 매매 가격도 올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딱 1년 후에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고 조정 국면이고 조정 국면이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진다든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저성장 고물가예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침체가 한번 하락했던 것들이 반등했지만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고 올해 정도까지는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부동산 주기론인데 주기론으로 따져볼 때 올해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쉽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86년부터 부동산 통계가 나와요. 이걸 쭉 보면 그래프가 이래요.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딱 봤더니 9년에서 12년 사이에 들어요. 그래서 딱 10년은 아니에요. 근데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10년 주기설. 일본은 참고로 15년 주기설이 있어요. 미국은 20년 주택에만 이래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에 10년 주기설이 있다고 주창한 사람이 저예요. 아, 네. 86년도부터 사이클을 보면 한 번 오르면 주구장창 오르는 게 아니다. 이건 좀 이해되시죠?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오르면 많이 내려요. 이거 꼭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집 살 때 어디에 살까요? 그럼 저는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많이 내린 곳을 사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오를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르면 그 다음 내리는 거는 에이, 많이 올랐는데 뭐 많이 내리겠어. 조금 내리면 이제 조정 끝났다. 이제 또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이클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아요. 많이 올랐다 그러면 거품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내릴 수 있다. 그게 잠실이었어요. 노도강이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단기간에 거품, 버블이 많이 쌓여. 튤립 버블도 있고 닷컴 버블이라는 게 근데 부동산은 거품이 없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이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예, 사이클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많이 올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내리면 역발상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합니다. 고점은 우상향해요. 네.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랬고 35년을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은 2040년까지 이것도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요까지 할게요. 무슨 얘기냐?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면 어디부터 올라요? 우리 친하니까 얘기하죠. 뭐 틀려도 좋으니까 우리 강남부터 올라요. 당연. 그럼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요? 그 옆에? 옆 동네? 예, 옆 동네 그것도 맞아요. 인근 지역도 맞아요. 당연히 해요. 뭐 갑자기 뚝 떨어진 지리산이 오르진 않겠죠. 마용, 성광, 동이에요. 마용, 성광, 동양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강남 오르면 강남을 못 잡아서 땅을 치면서 또 놓쳤네 이렇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용, 성광, 동을 사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사면서 또 다 오르고 나면 난 망했다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게 금강구와 노도강이에요. 오늘 마구 쏟을게요. 저를 많이 봐줬다고 하니까 알아주는 분 앞에 뭘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이 오르고 마용, 성광동은 시차가 한두 달밖에 안 돼요. 3개월 이내. 이거 중요해요. 예, 강남 오를 때 한참 보다가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그런 거고 마용, 성광동이 오르면 어김없이 금강구와 노도강이 올라요. 6개월 시차 걸려요. 그러니까 노도강도 사도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근데 언제 사야 돼요? 오르기 전에 한두 달 전에만 이 시차를 알면 급매물을 잡을 수가 있어요. 5 내지 10%. 이걸 사는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MZ세대들은 지식도 부족하고 또 유튜브가 너무 또 정반대잖아요. 막 폭락한다. 폭락과 폭통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노도강 살 때는 금강구와 노도강 사는 거는 6억에서 9억 원이니까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 서민들이 가장 지금 신생아 대출도 9억 이하잖아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돼요. 근데 언제 사야 되는가? 지금 같은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게 강남이 오르고 마용, 성광동이 오르면 사실은 그때 준비해서 저가 매물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조금 선제적으로. 근데 그때 안 사요. 언제 사는 줄 아십니까? 1, 2억 오른 뒤에 사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알았어. 지금 노원구 이제부터가 그게 아니라 건물입니다. 서울의 건물이에요. 내가 지금 마지막에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고 나면 그 다음까지 갈게요. 이게 예, 수도권도 많으니까. 서울 오르고 남대에 오르는 게 그 다음 지역이 어딜까요? 우리 퀴즈. 정확해요. 역시 실력 있는 기자죠. 경기 남부가 올라요? 북부가 올라요? 남부 오르죠. 수용성 화평이에요. 이렇게 외워두세요. 화평은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내 이 지역에 집 살까? 오늘 이 고민 끝이에요. 이거 틀리면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강의하다가도 제가 틀리면 제가 책임진다고 해요. 하다못해 10억까지 책임진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놓친 말이 있어요. 오르면 나눠 갖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경기 남부가 오르면 대도시가 먼저 올라요? 중소도시가 먼저 오를까요? 대도시가 당연히 합니다. 이거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미국 교과서에. 우리도 그렇게 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원이나 이런 데 올라요. 오산이 오르고 안성이 오르고 지금 그런다는 것입니다. 용인이 오르면. 자꾸 오산은 또 언제 오르냐고 물어보는데 그 좀 있으면 갑니다.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어딘지 아세요? 수도권 중에? 남부 다음에. 바로 한가 인천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 최근에는 서부라든지 이런 데 뭐 GTX라든지 이런 거 들어서면서 인천이 부상이에요.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지금 이제 인천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서울의 경기 북부가 올라요.
매번 일산이나 고향 파주 있는 분들은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집값 오른다는데 우리 동네는 안 오르냐. 제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이거든요. 네. 그래가 가보면 도시계획위원들도 저보고 여긴 경기도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내가 살아보니까 일산 살기 좋습니다. 좋죠. 예, 좋습니다. 안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안 살아봤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호수공원도 가고. 아이고 제가 인정한다니까. 네, 저도 놀러 가봤어요. 근데 왜 안 올라요? 글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유까지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 다음 월요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국으로 한 바퀴 가버릴게요.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천안아산이에요. 지금 천안아산 관심 가질 때죠. GTX, DEEF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오르는 게 소위 세종하고 대전이에요. 지금 세종 대선 좀 대전 올라요. 수도권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이제 그냥 빨리 갈게요. 광주, 대구, 부울경이에요. 근데 요즘 여기에서 부산이 좀 최근에 서울 강남과의 해운대구에 있는 이 고급 주택이 연동성이 빨라졌네. 예전에 대구 수성구라든지 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고급 주택 부자들은 주거의 트렌드가 서울하고 굉장히 일치하게 좀 빨라지고 있다. 여기까지 알면 돼요. 그런데 해운대가 오르면 부산에도 이제 분위기가 온 거죠. 근데 제주도는 좀 예외예요. 제주도 질문 많이 받아요. 저 주변에 땅. 근데 제주도는 한반도와 좀 떨어져 있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요인이 좀 있어요. 그러나 부산까지는 같이 움직인다. 그러고 나면 한 바퀴가 돌아요. 다시 질문. 서울이 오르면 경기, 인천 오를까요? 오르겠죠. 오르겠죠. 지금 우리 그 얘기 결론 내려고 오르면 자신 있게 합시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서울 올랐다가 우리 동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게 1년 6개월 후에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 오르면 과천 오르고 가까운 서울 과천 오르면 판교 오르고 판교 오르면 광교 오르고 광교 오르면 수용성 오르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또 분당은 재건축이니까 또 다르게 좀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인천 오른다고 서울 집을 사면 집값 오를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이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 잘 나와.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서울이 오르면 90% 이상은 경기 인천 올라요. 그리고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빠졌어. 그러면 빠진 집값 사면 안 돼. 이 다 망했는데 내가 왜 사냐가 아니라 빠진 이유를 보고 이게 정말 많이 빠졌다. 거품이 많이. 이걸 역버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좀 정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뉴노멀이란 단어 그런 건 굉장히 사회학에서 경제학에서 중시 여기잖아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그럴 때는 다시 좀 올라가고 이것만 잘해도 100만 원 봅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 2억이죠. 근데 충분히 오른 뒤에 가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10% 싸게 사는 급매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수는 없을까요? 변수가 많죠. 중요한 순서대로 할게요. 이 주요 변수라 그래요. 첫 번째는 금리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금리는 한 3번째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로 금리로 가면서 갑자기 금리 변수가 집값을 올리는 1위로. 그러니까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면 40 내지 50%의 압도적 비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내리는 1위가 금리예요. 그러니까 늘 금리인 거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본래는 수급이었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시장 법칙이거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지금은 실물 경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정확하게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작년에 1.4예요. 근데 올해가 2.2 정도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건 작년보다 올해가 좋다. 그러나 2.2의 성장률은 높은 성장률이 아니다. 좀 더 높아져야 되겠군. 뭐 이런 생각을 같이 지금 할 수 있는. 세 번째가 수급이에요. 서울이 올해가 아파트 입주 물량만 12,000가구로 나. 서울의 적정 공급 물량을 알아야 돼요. 한 4만 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적죠. 근데 경기도와 인천도 줄어들어요. 3분의 1 이상. 그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엔 서울이 부족하면 서울 사람들이, 전세 살던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경기나 인천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쪽도 지금 집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줄 여력이. 그러면 이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이건 상당히 다 난리가 나겠는데 이 말하는 게 좀 저도 말하면서 조금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전 국민이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알고 대응해야 돼요. 전세가 오를 것이다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측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급이 중요한데 2, 3년간 안 좋아요.
지금 말하자면 인허가 물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45%. 인허가는 4, 5년이 걸려요.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걸 말해주는 선행 지표이고, 두 번째는 착공 물량이 35% 준다는 것은 그게 2, 3년, 3, 4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심리가 중요해요. 심리는 근데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심리는 집값이 오르면 전문가들마저도 오른다 그러고 내리면 또 금세 내린다고 중개사들도 바꾸어요. 그리고 환율이 중요해요. 환율.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 집값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상의 가격보다 더 내렸을까요? 올랐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로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딩 가격은 굉장히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강남이나 강화문에 빌딩이 안 내렸다고 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1, 20% 환율이 1100에서 1300 가 있잖아요. 20% 올랐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오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20% 내린 겁니다. 같은 달러에서. 해외 부동산 동향도 중요해요. 세계의 집값 동향은 어떨까요? 이 질문 던질게요. 예,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아요. 그러나 유럽도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또 왜 좋을까요? 예, 미국은 당연히 킹달러가 돼 있고 경제가 좋으니까. 일본도 참 잘하고 있죠. 엔저 현상을 유지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수출.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도 좋겠죠. 아니, 자동차가 잘 팔리는데요. 부동산은 안 팔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팔리거든요. 반도체도 안 좋고 다 안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안 좋은 게 실물 경기 안에서도 자산시장 안에서도 금융과 부동산, 금융 쪽은 코주부, 말하자면 코인도 있고 좀 살아났지만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좋아져야 주택 시장도 좋아져요. 그쵸. 왜 주택 시장이 안 좋은가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아, 주식이 불안해, 안 좋잖아. 그 왜 주식이 안 좋아요? 아직 금리도 높고 전쟁도 안 끝나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안 좋잖아. 그러면 그거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상관이 있거든. 이걸 좀 연결해서 다 생각하시면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도 있고요. 정책은 플러스 요인,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지금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장세는 오래 가지 않아요. 항상 방향성은 잡혀져요. 길게 보면. 그러나 이 시기가 올해는 상저하고 조금 세분화해 보면 상반기가 더 안 좋아요. 소위 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문제가 4월 10일 총선을 전후해서 이 흐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6,000조예요. 가계부채도 우리 GDP가 2,000조 되거든요. 가계부채와 2,200조를 넘었어요. 정부부채도 2,000조예요. 오 기자님, 우리나라에 풀린 돈의 량, 이게 중요해요. 화폐량과 집값과의 관련성이 높을까요? 높죠. 당연히. 아, 고정하는 별걸 다 봐야 되는구나. 저러다가 내가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유동성 지수가 있어요. 화폐량은 4,000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는 은행에 지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래요. 이걸 현금성 예금이라고 그래요. 현금이나 마찬가지. 내가 지금 오늘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그 예금액이 1,700, 1,8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전체 풀린 돈은 4,000조다. 그 다음에 갈 곳 없는 돈도 1,800조예요. 장기 저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0조가 국민연금, 제가 위원으로 있는 국민연금에 1,000조가 들어있어요. 그 4,000조 어디 갔어? 대부분 은행에 있거든? 지금 요구불 예금이 부동산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빠져나올 돈이 1,800조나 있거든? 이런 행국이에요. 돈의 흐름도 좀 잘 봐라. 아까 놓쳤던 것 중에 좀 부연 설명하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상승 요인이 뭘까요? 쉽게 그냥. 상승 요인은 공급 부족, 정부 정책, 하여튼 이런 거 정책도 플러스 요인이고 경기도 올해가 좀 좋아지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나 금리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죠. MZ세대 신생아 대출을 제외하고 신생아 대출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신생아 대출을 이용해서 아까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제 그런 지역이 와요. 그 다음에 경기, 저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많이 떨어진 곳이 경기도인 것 같아요. 인천이나 또 GTX 이런 쪽에는 만약에 역발상해야 돼요. 상반기 중에 내리는 중에 집값이 훅 내리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28 전쟁을 예상했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와 또 붙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경제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이 가계부채 심각해. 만약 4월 10일 날 정부 여당이, 특히 여당이 참패한다면 뭐 여당 편이라는 그런 편견을 듣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저는 급락이 올 가능성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또 감안하면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근데 만약에 급락하는 때가 만약에 온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매수 기회입니다. 네,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아무도 안 살 때 그때는 오히려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기회가 한두 번 올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뭐 을치기들이 폭락한다 그래도 그 말에 따르지 말 것. 하부는 왔고 서울도 왔는데 닥터 둠입니다. 이런 말 해놓되지 마세요. 좀 큰 틀에서 보시고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금리가 내려지고 대출이 풀리고 유동성이 커지고 기업들의 경상수지가 개선될 때 이때는 망설이지 마세요. 네, 사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